시야를 확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흔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 회사가 아닌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아쉬움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잘 모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들을 좀 주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 들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회들을 좀 많이 잡아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강소기업들,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는 그런 걸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이 강소기업 취업 전략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여러분들의 이제 인식의 변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취업 시장이라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좀 시야를 많이 확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힘든 거 아마 느끼실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 하반기를 제가 이제 그동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맘때가 항상 이제 제일 좀 힘들 때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최종 면접들을 이제 일부 대기업들 이제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류부터 번번이 탈락을 해서 뭐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한 학생들도 굉장히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처럼 일부 학생 같은 경우는 막 이번에 하반기 때 제가 이렇게 대기업 공채 30군데 이상 지원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지원을 했는데 근데 이거 면접은 고사하고 전부 다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마 이제 이유는 지금 현재 취업 시장은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원보다 선발되고자 하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은, 공급이 훨씬 더 과잉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자리 수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곳에 불일치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제 그 불일치가 단순한 숫자적인 불일치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취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합격을 합니다. 또 저도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뭐 흔히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 이번에 2관왕 했습니다. 저 이번에 3관왕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개, 4개씩 합격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곳 하나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 인원을 뽑아놓으면 이 인원들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일자리 수와 지원하는 사람들의 갭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나름대로 역량이 뭐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선점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일자리 수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앞서 보이는 이런 회사들,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상위권 대기업들이겠죠. 이런 회사들을 지원해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런데 이런 회사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렸을 경우에 일자리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런 이제 힘든 차가운 날씨와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예를 보면 해마다 이런 10대 그룹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올 하반기 때 좀 일부 인원을 많이 뽑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것도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업 시장에 대한 스펙트럼, 시야를 넓히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브랜드,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브랜드와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일치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아무리 내가 삼성그룹에 들어가고 현대차 그룹에 들어간다 그래서 물론 높은 연봉은 받기는 하겠죠, 이런 데는. 그런데 이제 장기 근속 여부도 보면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제 좋은 대기업에 갔지만 이미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남들보다 일찍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미래를 고민을 많이 해요.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들어갔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강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러분들의 그런 가장 딜레마는 정보가 많이 없다.
그래 뭐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흔히 뭐 현대차다 삼성이다 LG는 아니까 어쨌든 들어가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외의 기업들은 도대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으로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제 정해놨어요. 이런 것들 정부 이제 이런 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강소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라고 카테고리화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자리 친화 기업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냥 막 정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해서 열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강소기업을 일자리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역량 강소기업이라는 인증을 해줍니다.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그래서 기업은 작지만 그 기업만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기술력 우수. 물론 이제 이거를 중복해서 갖고 있는 회사들도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A라는 회사는 기술력 우수에 일자리 친화, 사회적 가치 이 세 가지를 다 인증받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또 그중에 하나를 인증받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들을 다 두루두루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선도 기업, 뭐 재무 건전성, 사회적 가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강소기업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뒤에 보여줄 그런 정보 탐색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어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럼 이런 기업들은 내가 그래 한번 취업을 고려해봐도 좋겠다. 이런 곳에 취업 정보를 내가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이제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앞서서 보이는 것들이 뭐 임금 체불이 없는 기업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기업들도 힘들어지면 임금이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기업들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전에 심지어는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굉장히 잘 나가고 많은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제가 근무했었던 제가 입사한 이후에는 없었지만 현대자동차도요. 제 선배들 90년대에는 기업이 힘들어가지고 연봉이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성과급을 반납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MF 때 힘드니까 그때 성과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지급을 못 해가지고 반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뭐 물론 나중에 지급은 하긴 했지만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처럼 뭐 대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들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취업을 했는데 이게 월급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임금 체불이 그동안 이제 없었던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소기업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유지율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만 많이 뽑은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사람 많이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죄다 나가버려요. 그럼 또 뽑고 또 나가고 또 뽑고 이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사람들이 일단 혹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이래 보니까 영 아니다. 그래서 다들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이런 고용을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업의 그런 이제 건전성들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고용 유지율, 그다음에 뭐 산재 같은 것들이 발생이 좀 낮은 기업들, 그다음 신용 평가 등급,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 외에는 뭐 이제 대기업이 아닌 데겠죠. 강소기업이니까. 그 외에는 적어도 10인 이상, 너무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또는 뭐 건설업 같은 경우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적인 서비스업. 뭐 서비스업들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식당 같은 거, 식당 해가지고 뭐 인원들 막 20명, 30명 뽑아놓는다고 이 기준에 맞는다 그래가지고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강소기업이다라는 타이틀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가 뭐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이런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법 큰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런 데 이제 일반적인 구직 정보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특별관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강소기업들에 대한 취업 정보나 기업의 정보들을 올려놓는 이제 대부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인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처럼 이제 히든 스타 기업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채용 정보들도 올려놓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한 소개들을 여기다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괜찮은 건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데 들어가서 이쪽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코스맥스, 사실 요즘에 코스맥스는 잘 알려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 코스맥스 아는 기업인가요? 관심 있는 사람들 알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모를 거예요. 이제 코스맥스랑 또 이제 쌍벽을 이루는 이제 업체가 한국콜마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B2B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B2C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다 알죠. LG 생활건강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다 브랜드가 익숙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하면 어라 이건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이제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이 회사들은 뭐냐면 OEM 회사라 그래가지고 실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어떤 높은 기술력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요. 대신 자기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글로벌 브랜드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매출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거의 뭐 대기업이라고 봐도 진배 없을 정도로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소기업이라서 완전히 조금만 뭐 10인, 15인, 20인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숨어있는 큰 기업이지만 이렇게 B2B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일단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정보 같은 걸 봤을 때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다 그런 걸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쭉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해두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올 12월 또 내년 1월, 2월 뭐 하반기 이제 내년 상반기 공채가 하기 전이라 그래도 그런 채용 공고가 왔을 때 이 회사 내가 들어봤는데 맞아 한번 봤던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들여가지고 채용 공고라든지 회사의 정보들을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의외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이트들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인에 보면 제가 뒤에서 제가 그래도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들,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회사 못지않게 좋은 회사들이 바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협력업체지만 대기업 못지않은 규모라든지 복지, 연봉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사람인에는 이렇게 현대 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관이라는 걸 별도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직무라든지 또는 관심 있는 분야 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내가 기대했던 거 이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잡코리아에 들어가 보더라도 여기 보면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전문 채용관. 요즘은 이제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도 발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제가 앞서 보여준 것처럼 뭐 글로벌 역량 이런 강소기업 또는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 또는 뭐 이러이런 뭐 지역 친화적인 강소기업 이런 인증들이 다 붙어가지고 회사들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잡코리아 또 히든 챔피언간 그래서 아까처럼 B2B 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다가 많이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애들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협력업체 채용박람회예요. 협력사 채용박람회. 그래서 올해도 벌써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 가보면 이제 많은 협력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상생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가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었던 기업들 좀 B2B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실제 이런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또는 채용 TO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고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다 보면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접 채용은 안 되고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런 거예요. 이런 강소기업이나 히든 챔피언 중견기업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 뽑기 어렵다. 정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잘해보고 싶어도
적합한 사람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이제 아쉬움들을 토론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뽑아놔도 이 친구가 안 들어올 수 있겠구나. 또 이 지원자가 다니다가 물론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일단 들어갔는데 취업이 어려우니까 들어가긴 했는데 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들어가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일반 뭐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공채 지원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저 갈아탈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잠깐 뜨내기처럼 왔다가 떠날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같이 윈윈해가지고 성과를 낼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러한 이제 박람회나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내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 지원자는 좀 더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의지도 크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 채용이 진행될 때도 한결 더 유리하게 생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특히 이것도 여러분들도 보면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채용 박람회 같은 거 설명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이제 다른 학교들을 다니겠지만 근데 안타까운 걸 보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잘 안 와요. 예를 들면 이름 있는 뭐 삼성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이다. 그런 학생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보면 굉장히 썰렁해요. 제가 이제 지금 뭐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저 모 대학교에서 지금 이런 이제 히든 챔피언 좀 이렇게 좋은 기업들에 대한 채용 설명회 박람회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다라는 거죠.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 어렵게 유치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근데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서 굉장히 지금 민망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와중에 실제 방문을 해가지고 내가 관심을 표명하게 되면 그러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보다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취업이라는 거는 발품도 좀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건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소하지만 알짜 기업, 뭐 굉장히 제가 뭐 분야를 막론하고 한번 쭉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이런 다 대부분 보면 이제 B2C 회사들입니다. 뭐 도레이 첨단 소재, 화신, SL, 뭐 경신, 뭐 희성금속, 뭐 이런 거, 덕양산업, 여기 좀 유명한 회사도 있네요. 다스, 뭐 이런 회사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B2B 기업들, 어떤 제조업체들, 완성업체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또는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인데 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많은 매출과 또는 높은 연봉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특히나 이공계생들이 아닌 경우에는요. 더 관심이 부족해요. 그래도 이공계 학생들은 내 전공과 관련된 쪽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고서 이제 생소한 뭐 또 비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 채용 공고가 올라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저런 회사가 있나 보네. 나랑은 상관이 없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데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장금상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생소해요. 장금상선. 그렇죠? 야 이거 뭐 대장금 뭐 이런 데인가? 뭐 상선이기 때문에 대충 무슨 회사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해운 물류 회사들인데 여러분들 해운 물류하면 뭐 이제 큰 회사 한진해운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런 데는 알고 있고 뭐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이제 대기업 계열사 이런 데는 알고 있는데 장금상선하면 뭔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이름도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뭐 괜찮은 회사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 장금상선 같은 경우는 이 동남아 쪽에 중국이나 동남아권의 물류에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운업들이 대기업 해운사들이 휘청휘청할 때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발휘해가지고 쭉 이렇게 회사들을 이제 유지를 했어요. 이제 보통 컨테이너 박스 보면 장금상선 뭐라고 써있는 시노크라고 써요. 시노크.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시노크라고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좋은 회사들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글씨가 작아있는데 자동차 1차 협력업체들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냐면 앞에서 나와 있는데 SL이라는 회사, SL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 SL? SL 뭐지? 뭐 외국계 기업인가? 뭐 생소할 겁니다.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소해요.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여러분들 보면 헤드램프 이런 거 알죠? 램프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보면 사이드 미러, 이렇게 미러, 그 사이드 미러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FM이라는 건 이제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의 그런 앞 범퍼 쪽 모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재밌는 게 종업원 수가 얼마다? 10,000명이 넘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대기업들 중에서 10,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름 들어봐서 알만한 그런 B2C 기업들이 있죠. 뭐 CJ 계열사들, 롯데 계열사들 이런 회사들 인원수 한번 종업원 수 보세요. 그렇게 많지 1,000명을 넘지 않는 소위 말해 대기업들도 1,000명이 넘지 않는 회사들이 허다한데 여기는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임금도 4천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근무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나 글로벌 해외, 미국, 중국, 인도, 폴란드 이런 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난 그래도 이런 글로벌 역량들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업에 가고 싶은데 그런 기업을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뭐 대기업들 이런 데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아?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회사들은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해외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런 1차 협력, 대규모 1차 협력들 같은 경우는 같이 동반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공장 옆에 기아자동차 공장 옆에다가 자기들의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바로바로 부품들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입사하게 되면 내가 좀 그런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해외 주재원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좀 영어도 좀 어느 정도 하고 또는 뭐 중국어를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이왕이면 해외에서 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 정말 더 인원이 많은 그런 이제 현대자동차에 가서 그런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속에서 내가 선발돼서 가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상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입사했을 경우에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뭐 경신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이제 자동차 전장품 관련돼서 이제 만드는 회사들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한참 사람들을 이렇게 뽑고 있던데 여러분들 혹시 채용 공고 봤나요? 요즘에 경신이라는 회사 아마 경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 봤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심 안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모집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강의 끝나고 돌아가서 한번 그런 회사들의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쪽 사람들을 뽑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원을 해서 또 이렇게 기회를 얻어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회사 중에 하나가 대원강업이라는 회사, 대원강업. 생소하죠? 또 마찬가지로. 뭐 하는 회사냐? 스프링 만드는 회사인데 그냥 스프링이 아니라 자동차용 스프링, 자동차용 스프링을 거의 이제 독점해서 만드는 굉장히 이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어떤 회사냐면 이제 창업주의 어떤 마인드가 좀 독특하셔가지고 직원들을 한번 뽑으면 끝까지 가는 회사, 가족 같은, 그러니까 가족 친화형 회사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창업주께서 이렇게 그 실향민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전을 잡으시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번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종업원들을 어떤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뽑게 되면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사람을 뽑으세요. 그래서 이제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요즘은 좀 그게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회사는 처음에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 서류에서 합격을 해서 면접을 가게 되면 그런 면접장에서 서류를 다시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그걸 뭘로? 손으로.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글씨를 요즘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글씨를 초등학생처럼 쓰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직접 글씨로 이제 내가 수기로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고 또 거기다가 곁들여서 한자를 적절하게 섞어서 써라.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뽑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 있으면서도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와가지고 대원강업에 꼭 가고 싶다고 인사팀에 막 준비를 하더라고. 내가
처음에 뭐 하는 회사야?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사실 자동차 회사 있으면서도 몰랐었는데 이 회사였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내용들을 알아보고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좋구나 회사가.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주변에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추천도 많이 받고 선배 중에서 다니는 분이 계신데 강력 추천. 너 이 회사 꼭 와라. 그래서 이제 본인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게 면접에서 떨어지긴 해서 이제 그 친구는 합격은 못했는데 이런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라고 보여주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뭐 브레이크 회사 하면 보통 공대생들은 만도라는 회사, 만도는 좀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만도는 잘 알고 있지만 뭐 상신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게 느낄 겁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뭐 재무회계라든지 경영 지원이라든지 영업 관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그다음에 이제 이런 B2B 기업에서 일했을 때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품 업체들 그럴 때는 내가 영업 관리 업무를 한다 그러면 내 카운터파트가 누구냐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예요. 소위 말해서 완성. 그게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LG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이런 회사에서 계속 같이 가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계속 내심 그래도 한 번쯤은 신입으로 못 들어가면 대기업에 경력직으로라도 한번 이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직이라는 게 경력 쌓우는 신입이랑은 좀 다릅니다. 뭔가 맞춤형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경력 사원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레퍼런스 체크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체크.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했는지 그 회사에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본인은 저는 A라는 기업에서 이런 성과를 내고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잘해왔는데 이번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직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러한 평판 조회라는 걸 해봅니다. 해봤더니만 그 사람 뭐 일은 좀 하는데 사람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좀 불화가 많았어. 팀 내에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왕따였어.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 뽑는 기업 입장에서 뽑을까 안 뽑을까요? 안 뽑겠죠. 아니면 그 친구 그런 프로젝트 했던 건 맞는데 근데 정말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팀에서 그런 성과 낸 거는 사실이지만 그 친구는 그다지 그렇게 기여하지 않았을 걸. 이런 식의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또한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일을 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과 내가 카운터파트예요. 그럼 내가 누가 레퍼런스 체크를 안 해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납품하는 업체에서 저 직원 저거 진짜 탐난다.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닌데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지 않았지만 또는 기대했지만 그런 뭐 기업으로 이렇게 전직을 할 수 있는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애둘러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제가 그런 자동차 쪽에서는 나름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요즘에 하도 반도체가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주변에서 특히 공대생들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말 많은 인력들을 뽑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보다도 올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뽑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데 가면 뭐 좋기도 하겠지만 그런 회사 아니고도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나 반도체 재료를 공급해 주는 회사들이 이런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 못지않게 좋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뭐 세메스, 여기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 에다가 이제 장비들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다음 OCI 머티리얼스, AFA, 서울 반도체,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AP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국내 회사로서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가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라 그러면 이런 쪽에 직접 이제 지원을 해도 되고요. 또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회사들은 또 영업이라든지 경영 지원이나 재무회계 파트들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도 이제 우리 한국 법인에서 신입사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재료공학이다, 화학공학이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를 가고 싶긴 한데 또 거기도 아무리 많이 뽑아도 이렇게 뽑는 인원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쉽게 면접에서 또 서류에서 낙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내년도에 또 해보자라고 보다는 이러한 쪽에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를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또 그런 회사 못지않게 높은 연봉이라든지 안정된 그런 이제 뭐 직장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적인 경력적인 측면들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시야를 확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흔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 회사가 아닌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좀 아쉬움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회사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당부를 꼭 해드립니다. 취업은 대학교 입시와는 굉장히 달라요. 대학을 입학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고등학교 때 그런 수험생일 때는 내가 적극적인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도움을 줍니다. 취업 진로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면서 너는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가군에서는 나군에서는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성공적인 입시를 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공을 해주겠죠. 또 내가 이제 학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입시 컨설팅을 받으면서 보니까 수시 쪽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보고 정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컨설팅을 받게 되면 또는 지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준비만 하면 이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취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이 회사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쪽 분야로 너가 일을 하는 게 너한테는 딱 어울려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면 쭉 보니까 너는 A라는 회사 가면 돼. 너는 이렇게 지원을 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보여줬던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회사들 이제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평소에 그러면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브랜드가 있는 화장품들 회사만 생각을 했지 이런 화장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강소기업 중에 하나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아주 대기업은 아닌데 근데 그 회사도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품 용기가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펌핑을 하거나 뭐 스프레이를 하거나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화장품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괜찮네. 이런 쪽으로 점점 내 관심 그런 기업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지고 또 거기서 나와 또 적합한 회사들 여러분들이 매칭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취준생들에게 당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물론 약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뽑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소심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뭐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과정은요.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어떻게 되면 나 좀 뽑아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뽑히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뽑혀도 갈까? 내가 이 회사를 정말 다녀야 될 회사일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알아보는 방법들이 뭐 선배들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상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봐야 돼요. 겪어본다라는 게 일을 하진 못하지만 채용 과정을 접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도 처음에는 저한테 저 이 회사 가야 될까요?
잘 모르는 회사인데 막 이런 이제 서류 합격돼서 면접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가봐야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일단 가서 해봐라. 그런데 이 학생이 갔다 오고 나더니 갑자기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회사를 갔는데요. 사람들이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거기 임원들이요. 마치 가족처럼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야, 이런 회사라 그러면 내가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그 회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진 학생도 봤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름은 굉장히 좋아서 이제 면접을 다녀왔는데 회사 생각보다 별론 것 같아요. 사람들 얼굴 보니까 표정들이요 다 썩었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미래가 깝깝할 것 같아요. 이 회사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학생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잘 모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들을 좀 주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 들지 않죠? 대학교는 입시 내려고 그러면 전용료 비싸잖아요. 근데 기업은 지원할 때 돈 받아요? 안 받죠. 심지어 면접 갈 때 돈을 받고 여러분들이 갔다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원을 해서 물론 묻지마 지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전형 과정을 느껴보세요. 실제 면접도 가서 정말 이 회사가 내가 앞으로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일지 아니면 가봤더니 이건 분위기가 아니다. 이 회사는 일단 오긴 왔는데 이거는 합격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겠다. 이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들을 좀 많이 잡아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강소기업들,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는 그런 걸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간에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의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스펙트럼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분명히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